5억 미만의 아파트를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감정 가격에서 최대 가격을 5억으로 설정을 해주면 미리 밑에 이런 빨간 글씨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가 있거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낙찰을 받고 내가 낙찰자가 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법원에 있는 대출하시는 이모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명함을 30-40개를 줘요. 자기가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연락을 달라. 대출하시는 분들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경매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PD님이 명색에 경매 채널 PD인데 경매를 모르시면 안 되니까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막막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제가 A부터 Z까지 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경매를 시작을 하려면 물건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매 물건을 들어가서 물건 상세, 법원 소재지부터 해서 내가 어떤 거를 검색을 할 거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도는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파트를 보실 거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직접 출력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처음에 탱크옥션이라는 데를 이용을 했었는데 1년에 50만원. PD님 같은 경우는 경매 사이트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셨죠? 저는 안 해봤어요. 탱크옥션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광고 아니에요. 경매 검색을 눌러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수도권 아파트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떠요. 만약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경매 진행되고 있는 것만 316건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5억 미만의 아파트를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감정 가격에서 최대 가격을 5억으로 설정을 해주면 미리 밑에 이런 빨간 글씨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가 있거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권리 분석을 일단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내놓기 때문에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은 거고, 한 달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하루에 1,000원꼴이에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같은 경우는 명도를 하면 되는 거고,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을 받을 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설정이 빠른 권리는 인수를 하는 거고 말소기준보다 늦은 권리 같은 경우는 소멸하게 돼요. 유료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해보고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단축하고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쉽고 권리상 문제가 없는 물건들을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권리 분석도 했고 안전한 물건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시세 파악하고 입찰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면 아파트의 위치가 나와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시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최저가로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이버에서 매물을 확인을 할 때 금액을 낮은 가격 순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꿀팁, 네이버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거는 현재 시세가 아니거든요. 호가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장님들한테 얼마에 팔고 싶은지 본인이 판매하고 싶은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에 매매가 되거나 얼마에 전세가 나갈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디스코라든지 호객노노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디스코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현황,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몇 동 몇 호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호객노노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내가 임장을 가지 않더라도 직접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후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 받은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일 후에 부동산의 매각 허가 결정이 난 다음에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기한 내에만 잔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대출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낙찰을 받고 내가 낙찰자가 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법원에 있는 대출하시는 이모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명함을 30-40개를 줘요. 자기가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연락을 달라. 대출
대출하시는 분들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명도 부분이거든요.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서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명도는 이거예요. 내 소유의 집에 내 허락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대방도 알아요. 본인이 위치를. 사람과 사람 간의 협상을 하는 거고,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무단으로 점유하시는 분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한테 더 있을 시간을 더 달라. 이사갈 곳이 없으니 나한테 돈을 달라.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협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입찰 받아서 제 소유의 집인데 네. 왜 돈을 주고 내쫓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내 집인 게 맞는데 내가 내 집이기 때문에 문을 따고 내가 들어가서 얘를 내쫓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제도를 해서 내 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내보내 달라라고 하는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고 그 판결로 해서 강제 집행을 보통 진행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자도 발생이 되는 거고 비용 기간 동안에 내가 또 이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못 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피해가 있으니 이 정도의 이사 비용을 줄 테니까 그냥 좋게 좋게 나가라 라고 하는 게 보통의 명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7단계로 경매 물건 검색부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무료 사이트가 있고 유료 사이트가 있는데 왜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지, 그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편리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뭐 물건 검색부터 경매를 입찰하고 낙찰받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낙찰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솔직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경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용현동에 있는 아파트 관련해갖고 낙찰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2억 3,3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입찰자가 무려 30명이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2억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있는 호가로 나와 있는 게 2억 6천이에요. 그리고 실거래 돼 있던 것 자체가 2억 5,300만 원에 실거래가 돼 있어서 저는 그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2억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입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3회차가 되니까 2억 3,300만 원, 2회차보다 2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이제 사람들 심리가 1회차나 2회차 때는 안 들어가고 더 유찰이 되면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경쟁이 많을 것 같으니까 2회차 가격보다 조금 더 금액을 써서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은 그냥 2회차에 입찰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2회차 때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유튜브 통해 갖고 제가 자세히 매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구독하고 좋아요 계속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물건들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